제 이름은 강민준, 반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80세 노인입니다. 제 삶은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때로는 불가사의한 인체의 신비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제게 늘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이 활력과 재충전의 시간이었지만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밤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75세 박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노년의 밤의 위험과 건강한 밤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경고이며 우리는 그의 슬픔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75세 박 씨의 마지막 밤, 너무나 갑작스럽고 슬픈 작별. 박 씨는 저의 오랜 환자이자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셨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저는 항상 그의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박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박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고 두 사람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리 불러도 박 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즐기던 박 씨였기에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박 씨는 이미 차가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놀란 아내는 망연자실한 채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밤사이 그의 심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박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함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 환자 목록에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건네주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노년의 밤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그의 생활 습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밤의 위험성을 알렸더라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무치는 후회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노년의 밤, 왜 젊음의 밤과 다른 위험을 품고 있는가? 젊은 시절에는 밤이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회복의 시간이었지만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밤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조용히 도사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노년층의 경우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져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새벽에 갑자기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 역시 젊은 시절보다 느려지고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호흡장애는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기존에 앓고 있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질환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노년의 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언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간이며 우리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박 씨의 죽음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노년의 밤,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습관. 저는 박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년의 밤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늦은 밤, 과식으로 심장에 돌덩이를 얻는 습관. 박 씨는 평소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퇴근 후 늦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은 밤의 과식은 소화불량,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로 이어져 이미 약해진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박 씨에게 늦은 밤의 과식은 마치 그의 심장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것과 같았으며 결국 그의 심장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노년의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식탁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뒤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 가능하다면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배가 너무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과일 조각과 같이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잠들기 직전 물 한 잔의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여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습관. 박 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입이 마르는 것을 자주 느껴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시는 물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야간뇨를 유발하고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특히 노년층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의 갈증은 순간적인 불편함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셔 몸에 필요한 수분을 미리 보충하고 밤에는 물 마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밤에 목이 마르다면 아주 소량의 물만 마시거나 입을 축이는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따뜻함을 넘어선 뜨거운 침실, 심장에 불을 지피는 위험한 환경. 박 씨는 평소 추위를 많이 타셨고 특히 겨울철에는 침실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하고 심박수 증가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박 씨에게 뜨거운 침실은 그의 약해진 심장에 마치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았으며 이는 심근경색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의 밤, 따뜻함은 포근한 안락함을 주지만 지나친 온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해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어 체온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습관처럼 굳어진 잘못된 수면 자세. 당신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적. 박 씨는 오랫동안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를 습관처럼 유지해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혀와 턱이 뒤로 처져 기도를 막아 코골이를 악화시키고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혈압 상승,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에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 고혈압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의 수면 자세가 이러한 질환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수면 자세를 익히고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 씨의 슬픈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75세 박 씨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노년의 밤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박 씨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에 가볍게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늦은 밤의 과식은 노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생선, 부드러운 죽과 같은 음식을 위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저녁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불가피하게 배가 고플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과일, 견과류 등으로 가볍게 허기를 달래십시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밤에는 물 마시는 횟수와 양을 최소화하십시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야간뇨를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낮 동안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몸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저녁 식사 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점차 줄여 잠들기 전에는 최대한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밤에 목이 마르다면 아주 작은 양의 물로 입만 축이거나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쾌적하고 시원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십시오.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십시오. 또한 습도 조절에도 신경 써서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이로운 수면 자세를 익히고 유지하여 밤새도록 편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혈액순환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찾아 꾸준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면 습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노년층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한 밤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박 씨의 슬픈 죽음을 통해 노년의 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평온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박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건강한 밤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밤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건강한 밤을 위한 실천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